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투쟁 결의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예,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이번에 무한 참사로 이렇게 불행을 겪으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말씀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회장. 멸공!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리산 인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오면서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오면서 많이 걱정했던 것이 체포영장보다도 최상무기가 좀 이렇게 흔들린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하여튼 이 주사파 종북 운동권 얘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상무기가 안 되면 그것도 탄핵시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다음 또 해가지고 사람을 처음에는 설득하고 구슬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잡고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해낼 거라는 그런 때문에 좀 근심을 하면서 이게 최상목 대행이 이걸 임명을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벌써 3명 추천 중에서 1명은 빼고 그러니까 한 명은 여야 합의로 다시 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경제 사정 뭐 이런 거 핑계대면서 임명을 강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8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어떻게든지 내년 4월 16일 2명이 이제 그만두잖아요.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 전까지 이 헌재 판결을 끝내려고 얘들이 작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상무기 그렇게 해서 6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막으려면 기각을 인용이 아니라 기각을 시키려면
3명이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6명 가지고 6명 다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딱 1명만 저기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뭐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됐습니다. 이걸 뚫을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국민 여론을 되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여론이 거의 그 탄핵 찬성 여론과 거의 비슷해지거나 압도할 수밖에 더 앞서는 그런 어떤 민심의 변화가 없지 않고서는 자칫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각오를 다시 한번 좀 오늘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사말로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우리 절대 이번 그 탄핵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내란 올가미를 씌워서 지들이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체 많은 국민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정말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 여론을 돌려내는데 끝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아니 여기 네, 지금 도착하신 분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거기 저기 음식을 단품으로 시켜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주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춘영 우리 국자연의 이사님이 계십니다. 상임 이사님이신데 예, 잠깐 말씀을 이 자리를 뭐 좀 격려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유, 저 상임이사인데요. 상임이사 뭐 하냐면 현수막 2.5m 2m 높이 다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안편아 본부장님하고 같이 제가 사다리 들고 2.5m 2m 넘게 계속해서 현수막을 거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2주씩 6,000원이면 7m에서 90cm를 이렇게 달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회장님 말씀하셨더니 국민 여론을 돌리는데 현수막 지속적으로 하려고 안미라 본부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음을 담으셔서 만약에 하고 싶으신 문구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연락 주시고 또 그 후원도 하시면 대전 시내 중부권에 계속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화당 계신 분들이 오셔서 또 갑장이시고 그래서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오늘 되게 좋은 만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울에서 이번 12.7 때도 70만 명, 그 다음에 항상 대전에서는 한 4,400명까지 한번 모여봤는데요. 의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저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항상 그런 모임을 할 때 있었는데 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가 앞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조직화되고 더 힘차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두 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홍성주 회장님은 전부 무대에 저기 들어가셨다가 20년 동안 그 운동권에서
활동을 하셨다가 예, 이제 그쪽에 그쪽 세상의 모든 거를 샅샅이 다 아시고 이쪽 우리 우파에 오셔서 지금 저하고 2018년도부터 같이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애국 활동을. 근데 지금 대전에 사시다가 문재인의 전세 대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주로 가셔서 아까 이렇게 대전에 도착하시기가 참 어려웠었잖아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오셨는데 지산 의원이라고 지리산 자락에 인월에 지산 의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강충영 대표님 잠깐 말씀하신 분은 한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대표 한스토리라는 그러니까 홈페이지 뭐 이런 이제 그런 쪽의 그 회사인데 전국적인 아주 중견 기업입니다. 한스토리하고 또 그에 이제 도라 그 전국 총판 이게 유통 사업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능력 있는 회장님이신데 저랑 같이 사다리 들고 다니면서 전봇대 겨 올라가서 현수막 달고 그러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애국하시는 분들 덕분에 또 여기에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국자연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활동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 저희들의 원래 그 명칭은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예요. 그런데 이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가 어르신들이 입에 붙기가 어려워요. 이 용어가 단체 유형이 길어서. 그래서 국자연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대전 국자연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단체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들이 한 일은 올해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2020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부정선거 이제 수사하라 그 부정선거 밝히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2024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현수막으로 저희들이 매달 한 달에 2차례씩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20차에 걸쳐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요. 이 현수막 전에 정말 굉장히 경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현수막을 걸어주시는 자원봉사님들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현수막 특공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잠깐 안내드리면 큰 박수로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김갑주 유성갑 대장님 현수막 거는 작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안승함 유성갑 대장님이십니다. 예. 이분은 혼자서 50장도 걸어요. 50장도. 야,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실 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구의 김형중 대장님 큰 박수. 예, 정말 고마워. 저는 이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저 전봇대 올라가서 하시는 거 보면 눈물겨워요. 진짜 눈물겹고 저기 우리 현영복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우리 전동생님 승부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다 오늘 저기 이제 동구의 박영일 대장님 또 여기 한상범 대장님 아까 식사하시다가 가셨네요. 예, 이런 한 10분이 저희들 강주성님 어디 가셨나? 강주성님도 계셨었는데 가셨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강충영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걸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대전 국자연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었을 때
우리 국자연 자체 거를 140장 걸었어요. 대전에다가.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거 20장 걸고요. 그 다음에 기독 대한당 거 강춘영 대표님하고 또 20장을 또 추가로 걸어서 요번에 걸은 현수막이 180장입니다. 예. 정말 이런 진짜 제가 우리 강주성님 들어왔네요. 요번에 현수막 거시느라고 고생하신 강주성님 잠깐 내려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이런 분들 때문에 대전은 그래도 정말 국힘당에서 한 장도 안 걸었을 때 우리 기독 대한당 또는 한국국민당 정당 이름이 없으면 불법 현수막이 되어서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전 국자연은 한국국민당하고 기독 대한당 그 이름을 사용해 갖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 대한당의 시당 위원장님이 계세요. 자, 강충영 대표님, 저기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일부러 시당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 예, 예, 제가 대전 기독대한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으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리가 이 당으로 들어간 이유는 선거 때 투개표 참관인이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정당 이름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수막을 거는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독 대한당으로 이제 저희가 대전 시당을 요번에 이제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우리가 했던 일은 1월 25일 날 건국전쟁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죠? 예, 저희들이 우남의 대전국자연의 자매 단체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연구하는 아카데미 그런 단체가 있는데 우남회와 같이 협력해서 저기 대전 이승만 기념사업회라는 단체랑 협력해서 이 시사회를 메가박스에서 200명을 초청해 갖고 저희들이 건국전쟁을 대전에서 시사회를 가져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있었죠. 여기에 저희 기독 대한당 당명으로 그때는 가가하고 공명선거 대한당이었어요. 그 정당 이름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120명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40총선 감시단으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일을 했었고 최근까지는 20차 이제 지금 20차에 걸쳐서 현수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동안 했던 일은 여기 월성 1호기 공동재판 감시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권 때 강제로 이렇게 이제 폐기 처분했잖아요. 그거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공익 제보자 강창호님이 월성 1호기 공동재판 감시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법원 여기 대전지구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판을 그거를 기자회견을 그것이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분이 저쪽에 울산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전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 국자연에서 적극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럴 만한 지금 이제 이게 환경이 아니라서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종전에 해왔던 대로 현수막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찬성하십니까? 네. 예, 현수막이 집회에 가서 우리가 이게 뭐 피켓 들고 많이 서 있어야 2시간, 3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현수막은 24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쳐다볼래야 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현수막같이 큰 홍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현수막전을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셔서 윤석열 지키는 그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현수막 때문에 솔직히 이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급박하니까 우리 국자연도 자체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봉고가 됐든 버스가 됐든 모집되는 대로 토요일마다 상경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이게 한다고는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하여간 죽기 살기로 해보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아주 저기 굉장히 이 부정선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는 유성갑의 안승환 대장님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안 대장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행사를 잠깐 소개 좀 해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성갑의 안승환입니다. 저야 뭐 자주는 못 가고 광화문이라든지 서울 상경 집회에 자주 참석은 못 합니다. 제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기도를 하되 계속 걸으면서 기도를 하자. 근데 사실은 상경에서 행사하고 프랭카드 거는 것도 좋은데 또 그 평상시에 좀 그런 활동을 좀 더 했으면 싶어서 제 아이디어는 그 프랭카드를 저기 유성에서 지점을 저 혼자 정했습니다. 저 유성에서 월평도 건너오다 보면 이 육교가 이렇게 사방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막 수만 대 하루에 지나다닐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프랭카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그리고서 거기서 1인 시위를 계속 좀 했으면 싶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시간 날 때 하고 또 거기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교대로 해서 한 사람씩 올라가서 거기서 깃발 좀 흔들어 가며 프랭카드 몇 장 잘 보이게 크게 제작도 했습니다. 그래서 걸고 했으면 하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한테 계속 그 이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상시에 좀 했으면 싶어서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담 없이 좀 시간 내서 좀 잠깐씩이라도 참석해서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6개월 후에 지금 저쪽에 그 홈플러스인가? 그 넘어가는 갑천 넘어가는 거기에 육교가 한 5방향으로 있는 것 같아요. 기다랗게. 그러면 거기를 이제 한 사람이 가서 올라가서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철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주 대형으로 이거보다 훨씬 크게 이제 막 진짜 지나가는 차가 정면에서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육교를 덮을 만한 큰 현수막을 걸어서 한 사람씩 그냥 지키는 거예요. 교대로. 예, 서로. 그래갖고 한 5군데를 그러니까 대전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이제 뭐 갤러리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안승환 대장님이 제안하신 그 1인 시위 현수막전을 하자는 거. 거기에 제가 공지 올리면 많이 동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투쟁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전국 규모로 하고 있는 건데, 사이버 특공대, 대전 지부를 저희가 맡았어요. 제가 맡았는데, 이 사이버 특공대는 뭐냐? 우리가 지금 언론이 조중동도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예. 언론이 전부 다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전쟁 중인데, 정말, 투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는 심리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론전도 있어요. 그런데 여론전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완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 100만이 나가면 뭐합니까? 비춰주지를 않는데. 원통하고 진짜 절통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지금 젊은이들 단체가 있어요. 남성연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젊은이들을 규합해서 우리 이제 그 애국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마다 언론사를 배정해 갖고 그 언론사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뉴스, 가짜 뉴스가 있으면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얼마가 지나가면 이게 이제 막아버려요. 우리 아이디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또 릴레이로 바꿔서 언론사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갖고 전국이 이게 조직화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사이버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출발을 할 거거든요. 이제 요거 그러니까 이름이 사이버 특공대예요. 대전 지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시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자유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원정당 해산 청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전국에서 각 발대식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대전에서 1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를 협력할 거예요. 대전 국자연이 태극연합하고 연합해갖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정당 해산 청원에 이제 대전 지부 그 역할을 저희들이 또 맡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거는 통일 건국회라고 이분이 이제 그 권영애 전 안기부장님이 이거 건국회를 전국 건국회를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대전에 있어도 유명 묘실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대전 국자연이 주도가 돼갖고 이 통일 건국회, 그러니까 강복회가 있잖아요. 강복회 얼마나 잡하고 정말 우리 열통 터지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이게 정통성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뜻에서 통일 건국회를 앞으로 조직할 겁니다. 예, 권영애 장관님하고 면담 마쳤고요. 국자연에서 하라고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국자연의 힘만 갖고는 안 되죠. 여러 시민단체가 도와주셔야 되고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더 아주 거국적으로 광복회보다 더 크게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국부로서 그 자리매김할 때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진력할 것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정말 어떤 때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같이 좀 분담해서 해주실 만한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도와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결의문 낭독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하면서 한 장 줘봐요. 저기 한 장.
이거 아까 급하게 한 건데 좀 글이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결의문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인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투쟁 결의식이잖아요. 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내가 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투쟁 결의문.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폭풍이 휘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난파선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에 빠져 이 나라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나름 우쭐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하나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탄핵을 시키더니 이제 체포한다고 합니다. 종북 야당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도 대통령의 통치권을 벗어나 제멋대로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사법부의 정의도 제멋대로 춤을 추고 이 나라가 엉망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조중동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대한민국 고를 운행하는 선장으로서 얼마나 속이 타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을까요? 배수진을 치고 혈혈단신 장렬하게 포효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 자리에 계신 애국 동지님들, 위태위태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결연히 나선 동지님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영웅들이십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우리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구호 선창 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다! 3번 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네, 2024년 12월 31일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회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자유발언 있습니다. 자유발언 몇 분만 조금 듣고, 예. 아유, 우리 여성 위원장님, 이 간이 아프지만
어머님은 강하다고 하시는데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위로 좀 해주시고요. 진짜 제가 지켜보지만 참 열성적이시고 참 애국자의 중에 애국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제가 위원장님 아까 말씀 좀 하다가 말씀했지만은 지금 이번에 이제 체포가 영장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순영이라는 그 판사는 무주 사람이고 많이 좌파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옛날에 감금시켰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1월 6일까지입니다. 이 체포가 1월 6일까지 안 되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급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내일이라도 10명이라 안 되면 5명이라도 승용차를 타서 우리 관저로 가서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일까지니까. 6일까지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여기 아니어도 외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많이 가게끔 해서 차를 한 데서 우리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건 토요일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1월 6일이니까 내일이라도 가서 몇 명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좀 하자는 얘기, 그 말씀을 한번 상의 좀 합시다. 예, 제가 기본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 상경 집회를 앞으로 이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월 4일은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1월 11일부터 하고 우리 전동생님 말씀은 평일에도 이렇게 관저에 가서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체포가 1월 6일까지 1월 6일까지 네. 예. 몇 명이라도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승용차를 갈 수 있는 분을 동행하는 네, 네. 1월 3일부터 민노총이 그 대통령 집무실을 개방시킨다고 강제로 공언을 했기 때문에 1월 3일 오전부터 아마 우리는 그 대통령실 앞에서 인간 벽을 쳐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자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저기를 해야죠. 1월 3일부터 6일까지 신년 초에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덕구에 사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성주 회장님, 안미라 본부장님, 많이 애쓰시는 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지는 않고 전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도 참여를 간간히 해왔지만은 그동안 못하고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비상시국인 만큼 이제 앞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능력이 안 되지만은 혼자서 사이버전이든 카톡을 옮기는 것든 진짜 밤잠을 자긴 잤지만은 온 힘을 다해서 친척, 친구, 내 거래처, 할 거 없이 그냥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려면 흘리고, 땀을 흘리려면 흘리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비상체제로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강한 욕망이,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저보다 이렇게 어린 그런 동지들은 없고 다 이제 연세가 많은데 저도 64입니다. 그러나 젊은 그 혈기를 좀 모아가지고 한번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일정을 좀 정해서 팀을 형성해가지고 한 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장기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인용돼선 뭐 끝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람더위 몇 마디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지훈 정지훈 선생님은 아주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자꾸 후원하고 계시고요. 진짜 이렇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꼭. 전쟁입니다. 전쟁 났습니다. 예, 이 중구의 김영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김장생 사계 할아버지의 13대 소입니다. 지금 소종종 도의사도 맡고 있고 쭉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흐름이 이상한 쪽으로 갔다.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안미라 본부장님을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도 그 광화문에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 근데 결과가 별로더라고요. 왜? 이거 뭐 부정선거했다 그러면은 파헤치지도 않고 가가지고 한마디로 화장실 가려고 해도 아이고 또 제가 좀 술도 좋아하고 그래요. 알겠지만 왜 조용할 때는 조용하게 지내지만은 심각할 때는 심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잠을 못 잘 정도 되면은 진짜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국장에 와가지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서로 여기 만나서 대화할 때 본인의 뭔가를 마음 깊은 것을 더 조용히 하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얘기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 한 사람이 얘기할 때 간단하게 끝나려고 그러는데 막 열패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메이를 31년 동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국민자유연맹 아까 뭐라 했죠? 국제 조용히 하시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마무리 다 하셨으니까 그렇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술 먹으니까 말도 잘나고.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술 하시니까 너무 좋은 호인이시더라고요. 네. 우리 공화당 사무처장 하셨던 분 계시고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뒤에서 계시는데 우리 공화당에서도 하셨고 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이병우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하고도 현수막도 달고 참 벌써 몇 년이 됐네요. 박근혜 대통령님 참 했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뭐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은 힘을 또 보태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스스로 온 거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뜻도 있고 참 마음이 참 너무 무겁습니다. 뭐 할 말이 뭐 전혀 뭐라고 말을 해야 될런지 도저히 하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는 더욱 좋은 날이 되도록 여기 계시는 참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으로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더 좋은 날 이렇게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이병우 모습이 조금 이제 한동안 지나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뵀었는데요. 이병우 우리 처장님께서는 정말 인품이 제가 몇 년 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제가 8시 반까지는 저희가 여기를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꼭 이렇게 한 말은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또 말씀해 주세요. 강두성님. 네, 한마디 꼭 하실 분. 네. 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예, 오세요. 아미로 총무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해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내가 한 가지 구호 한번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이야기를 하면은 밥 짜고, 이재명을 밟아.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재명 하면 밟아 3번 해주시면 이재명! 밟아! 뭘 하면 될까요? 윤석열을 지키자! 내가 하면 더 할게. 윤석열 하면 지키자 3번. 지키자. 내 경상도가 됐어.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윤석열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윤석열 하면은 우리가 지킵시다. 지키자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지키자! 사랑합니다. 네, 나와서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으신 분 또 나오셔도 됩니다. 네. 아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예. 지금 당장 1월 3일 여기에서 두편성에서 올라가실 수 있는 분, 예, 1월 3, 4, 5, 6, 예, 저기 정지훈님 말씀해 주세요. 네, 1월 3일 날 올라가실 수 있는 분, 네, 제가 한 분, 두 분, 제가 4일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3, 4, 5, 6, 한 번씩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 그죠? 직장에 지장이 없는 분은 한 번씩은 서울을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밤을 세워야 돼. 뭐 밤을 세워야 되니까 3일이 들어가야 며칠 3일, 4일, 5일, 6일, 4일 동안이랍니다. 예. 제가 단톡방에 이게 모집하는 거를 올리면 거기에다가 성함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차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단톡방에서 하면 어떨까요? 밥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는 밥을 여자들이 체포를 언제 할 줄 몰라. 근데 밤새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또 그 조별로 예. 그래서 한번 올라간 사람은 한번 하룻밤을 세워서 앞에 지키고 있다. 아이고 그러면 근데요, 쟤들이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 들고 진입하는 것은, 우리 청와대 경호처에서 맞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젤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민노총 애들이 저번에처럼 뭐 트랙터 같은 거 앞세우고 밀고 들어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가면 보고만 있겠어요? 그러면 막 서로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뭐 죽거나 이런 저기가 생기면 이게 큰 이제 말하자면 그걸 다 대통령 책임으로 또 다 떠넘길 거거든요. 자기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저기 했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저기를 받아야 그게 맞은 거지, 왜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이런 저희가 시민들이 피해를 흘리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얘들이 아예 말하자면 접근을 못하도록 우리가 미리 가서 벽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불상사가 안 일어나. 예. 한 가지 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투쟁은 우리가 이제 뭐 법안이나 뭐나 좀 정해가지고 거기서 24시간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일본을 쉬었다가 또 일본은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연락하면 일정 다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법 얘기하는데 법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법은 우리가 그거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얘네들 체포영장 물려오고 해도 거부하면 다 집행 못하고 다 쫓겨나갔어요. 방송국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일단 무조건 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그런 각오로 해서 우리가 3에서부터 6기까지 얘네들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방법을 정해서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톡방에서 논의하고요. 만약에 선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가시면서 3, 4일 참석하신다는 분 계세요? 그러면 3일, 4일 일단 참석하시는 분들 커피숍으로 모이셔서 뭐 이렇게 또 단톡방에 한다면 또 줘야 되니까 3, 4일 촬영을 어떻게 할 건지 숙소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상황 보시면서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3, 4일 금요일 날부터 가실 분들은 그러면 커피숍에서 어디 좀 내려가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정지훈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24시간 있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들락날락 이제 공지를 하면 그 한남동에 어느 이제 뭐 호텔이든 모텔이든 숙소를 공지를 해갖고 여기로 오셔서 여기에서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와서 쉬었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자유롭게 이 숙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를 지키자 이런 아지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뭐 어쨌든 뭐 지금 조금 이제 국자연에서 그 숙소를 만들어 보고 조를 편성해서 시간 되시는 대로 뭐 개별적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이게 이제 또 같이 어울려서 올라가셔도 되고, 교통 수단을 활용을 하셔서 자유롭게 그 아지트에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시로 출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극기, 깃발, 뭔가 들고 가는 건 없나요? 어떨까요? 아, 그 이제 시용품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이제 강충영 대표님께서 제공해 주셔갖고 깃발도 얼마든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뭐 이런 거 원하시면 티켓 같은 거 얼마든지 제공이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깃발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제가 깃발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깃발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고 반납을 반드시 이제 또 저한테 이렇게 전해 주셔야 다음에서도 또 쓸 수 있으니까 제가 급히 이 일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 내일부터 제 다시 21차 현수막 100장을 지금 걸려고 진행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이제 급한 것 같아서 이 일을 하고 나름대로 또 현수막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죽을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양쪽을 병립해서 하겠습니다. 저기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방법론 하나를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단지를 갖고 내가 하루에 오늘 저녁에 받았는데 전단지를 한 10,000장을 받았어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전단지를 어떻게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내가 좀 무식하지만은도 그 전단지를 갖고 하루 저녁에 내가 10,000장을 뿌려봤습니다. 뿌려봤는데 한 사람에 전달해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해를 시키고 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전단지를 다른 사람은 그리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전단지를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길거리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그래서 뿌리갖고 그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밟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싸울 적에 좌파의 행동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쟤들은 어느 한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면서 그 집에 와서 계속 괴롭혀요. 그렇는데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단지가 있으면은 우리 여기 30명이든 100명이든 100장씩을 갖고 우리 동네에 가서 가장 중심지에 가서 그냥 뿌립시다. 뿌리고 아까 현수막 이야기도 하셨는데 현수막을 달면은 좌파 현수막 밑에 우리 똑같은 현수막을 다는데 우리는 거꾸로 답시다. 세로를 달든지 그러면은 이 현수막을 달게 되면은 구청이든 어떻게 철거를 하러 올 겁니다. 철거를 하러 오면은 우리가 단체로 가서 이 현수막을 왜 뗐어? 위에 거 뗀 거 니도 떼 나도 떼야 돼. 그래 가서 우리 현수막 찾아서 그걸 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처럼 피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얘들은 그리 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의 방법론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방법론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우리 지키는 의미에서 윤석열 화이팅 세원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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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